자, 긴급 진단 시간을 다시 한번 마련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폭락 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뭔가 손 쓸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많이 지난 것 같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을 좀 제대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요.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어제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을 좀 라이브로 보면서 이런 얘기밖에 안 하지라는 좀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되게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저부터 좀 들었었는데 이게 시장 반응에 그대로 묻어나서요. 시장 반응부터 한번 볼게요. 네, 어저께 하여튼 태기를 실패를 했죠. 팬데믹 발표가 있는 가운데 이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 가지 키워드는 저는 귀에 왔었습니다. 네. 처음이 뭐냐면 중국에서 시작한 외국 바이러스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낼 것이다. 그다음에 금융 위기 아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EU에 대한 그런 제한 조치, 이 세 가지가 키워드였던 것 같은데요. 네. 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가 미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0.3. 네. 보잉 맥스를 생산을 못하면서 입는 피해는 0.4로 나왔어요. 그럼 코로나보다 보잉이 훨씬 더 크다. 예, 그러니까 유럽이 얼마나 믿겠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2월 15일 날 아시겠지만 지금 이 에어버스에 대해서 지금 관세도 높이고 계속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때 나온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는 이 타겟을 중국에서 유럽으로 옮겼고, 네네. 항상 트럼프 얘기할 때 대선 얘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만은 유럽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자로서 대선에 임한다는 얘기들이 워싱턴 정가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유럽 비난에 굉장히 방점이 찍힌. 그래서 지금 실망을 했다, 이러는 소위 말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피상적인 부분이고 네네. 지금 현재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를 몇 군데 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특히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반화웨이 그 연대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 그렇죠, 네. 등등 그다음에 요번이 대 EU 그 무역 적자가 최악으로 네네. 나왔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분명히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라는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유럽 제재를 가한 거 아니냐. 마침 또 마찬가지로 유럽 증시도 네. 10% 이상이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봐라. 내 한마디에 유럽 니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떤 편이 20일이라든가 또 유럽 EU 회의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지금 네. 양적 완화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를 하는 자체가 달러화 약세에 지금 영향을 지금 달러화 약세로 가야 되는데 네네. 그 반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실망스럽게 받아들였었고 11년 동안 이어졌던 강세장은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로 인한 거라면 단기 약세장을 우리는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잉을 비롯한 기업의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면 단기 약세장이 아닌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코로나가 아무리 치명적이라 해도 네. 경제 내부에 고질적인 내부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까지는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장기 상승에 따른 이제 주가 조정 타이밍이 온 거죠. 11년째니까. 근데 거기에 경기 하강에 맞춰서 지금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키워가는데 거기에 트리거로 코로나19가 지금 나온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큰 그림 보시기에 좋고요. 오늘 다우지수 지금 10% 빠졌습니다만 네네. 저는 10% 빠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등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난 30년간 약세장이 22번, 그러니까 약세장 이제 바뀌는 순간이 22번인데요. 고모님께서 이제 오늘 10% 하락한 걸 딛고 이제 V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제 네. 거의 바닥은 다 온 것 같다고 보시는. 예, 저 왜 그러냐면 약세장이 시작되면 최고치에서 평균 36%가 빠지는 게 평균입니다. 네네. 그리고 기간도 7개월 정도 걸렸는데 요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지만 자 20% 빠지고 오늘 추가로 10% 빠졌어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여력은 5에서 10% 정도 더 빠지는 부분이 네. 지금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특히 이제 주말이 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연준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동성을 지금 1억 5천만 불을 지금 넣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걸 이제 보시면은 네네. 분명히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자, 2018년 12월, 11월 때라도 약세장 간다고 한번 우리가 굉장히 약세장을 못 갔죠. 못 딱 갔죠. 가기 직전에 멈췄죠. 19%까지 갔다가 네네. 그래서 조정장으로 지금 바뀐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지표들은 괜찮습니다. 네네. 지금 뭐 실업률 같은 거 3.5% 뭐 50년 만에 최저치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더 이게 장기화되는 것보다는 평균치에 의거해서 보면 36%에 근접하는 숫자가 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동될지가 다음 주 월요일 특히 이제 미국은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 굉장히 사고가 많은 날이에요. 네네. 그래서 화요일까지 지켜보시면 큰 흐름들은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제 좀 우려되는 질문만 드려서 뭐 시청자분들에게 괜히 뭐 겁을 주려고 하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워낙 요즘에 대공황을 떠올리시는 네.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이게 그 증시 하락이라고 하는 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시 하락이 너무 크게 되면 그러니까 30년이요. 1929년, 29년부터 33년까지. 예. 그때는 사실 증시의 하락이 공황을 만들어 왔었던 그렇죠. 그런 시기로 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지금도 말씀하셨던 경제 지표는 뭐 미국에서 괜찮다고는 하지만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좀 위기 상황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우리가 금융 위기하고 지금 비교하다가 네네. 지금 뭐 한 2주 상간으로 지금 대공황으로 지금 옮겼다는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위협이 있다는데 비슷한 점은 많아요. 지금 아까 뭐 다들 우리가 뭐 350%에서 400% 우리 최저점하고 네네. 비하면 올랐는데 당시에도 1921년 저점과 비했을 때 29년에 4배 딱 오른 해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은 어땠어요? 이번 11년. 다우지수가 그때 한 6,000선의 저점을 그렇죠. 찍었었거든요. 저점 찍고 네. 지금 뭐 거의 29,000이니까 뭐 거의 5배까지 온 상황이라서 네. 포용의 어떤 한계가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 또 하나 비슷한 것은 공급과 수요가 다 붕괴된 겁니다. 네. 이 1929년 대공황의 시작은 사실 제조업에서 붕괴가 시작이 됐거든요. 공급망이. 2008년도는 사실 소비자의 어떤 신용 경색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 부분이었는데 두 개가 같이 이 붕괴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전쟁 뭐 등등을 해서 지금 공급망이 굉장히 뭐 가치 사슬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지금 거기에 기름을 부었던 것 그게 같고요. 또 같은 점이 뭐냐면 목요일 날 빠지기 시작하는 게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네. 사실 뭐 블랙 튜즈데이라고 그러는데 10월 그 당시가 언제죠? 10월 27일인가 29일인가 그랬어요. 네. 24일이 목요일인데 네네. 그날 투매가 들어갑니다. 투매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 날 JP 모건에서 이제 사주는데 그 모양도 비슷해요. 딱 투매가 나오는 순간 지금 연준에서 지금 뭐 유동성 확 풀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지나고 화요일 날 블랙 튜즈데이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을 분명히 가야 될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블랙 튜즈데이에서 왜 빨리 팔아서 현금을 보유해야겠네, 해야 되겠네. 이게 네. 국민들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우리 방금 전에도 보도를 말씀드리면 금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네. 금을 팔고 현금을 현금을 갖고 가지를 있죠. 네. 현금 보유 경향을 갖다 보니까 그때 나온 현상이 뱅크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20% 정도의 은행이 이제 막히는데 지금은 그의 시발점이 뭐가 되냐면은 유가라 이거죠. 네네.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미국 내에 있는 뭐 셰일가스 업체라든가 여기에 뭐 엄청난 신용 경색과 부채 문제로 거기가 일단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네네. 거기에 어려움을 겪으면 바로 그거는 다음 날로 금융권으로 옮겨붙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전망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금 보유의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거는 뱅크런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같은 점들이 굉장히 대공황하고 비슷한 점이 지금 많고요. 다른 점 하나는 네. 당시에는 실업률이 3%였는데 25%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뭐 미국은 실업률이 조금 잘 관리가 됐고 있는데 그 차이 외에는 크게 보면 그림이 굉장히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트럼프가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할 것인가, 뭐 루즈벨트는 뉴딜을 하고 이랬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갈망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욕구 이런 것들이 지금 혼합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워낙 이번 급락이 거의 2주, 3주 상간에 벌어지다 보니까 이 사이에 실업률 지표가 변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없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급락이 실제 미국의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적어도 이번 주말 사이에는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정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나오죠. 실제 실천을 하기 위한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거든요. 그렇죠. 그 공포감을 없애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말에 굉장히 지금 많은 회의들을 할 겁니다. 특히 이번에 저 문우신 재무장관을 굉장히 질타를 하면서 네네. 뭐 관리를 못하냐 이런 사실 이제 문우신 장관이 제롬 파월을 추천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연준 빨리 금리를 인하하든지 굉장히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 흘러나오는 걸 봐서는 분명히 한두 가지의 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데 지금 근데 전 세계에서 금리를 이용해서 경기 부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금리할 양적 때가 완화가 아닌데. 너무나 많은 지금 이 유럽 특히 네네.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벌써 400조를 썼죠. 네네. 지금 유럽도 거의 180조 전체로는 한 300조를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분명히 주말에는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주말을 보내봐야 무엇이 나오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시장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낫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2단계에서는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 1900이 이제 한번 붕괴됐어요, 장중에.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PBR이 0.75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13년 전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미국 약세장에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네네. 따라서 미국 장세를 잘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프로가 굉장히 빠른 실시간으로 지금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 채널들을 많이 놓으시는 게 네네. 지금은 굉장히 좋으시고요. 제가 보니까 과거에 이제 투자의 대가들이 네네. 굉장히 많은데 주말에 시간 나시면 제시 리버머 제시 리버모어. 네, 단기 투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로서 장기 투자를 하신 네네. 그리고 굉장히 이런 어려울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월가의 큰 손, 그리고 추세 매매의 이 대가였던 이분의 투자 조언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최양호의 국제시장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 통해서 저희가 제시 리버모어를 좀 짚어보는 시간. 잠깐 제가 정리를 해갖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